안녕하세요. 전교 꼴찌 축구 선수에서 서울대 합격한 휴마 아카데미 김경모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신 시리즈 세 번째 과목별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내신 시리즈 2개 영상에서 어떤 걸 알려드렸죠? 현대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 내신 전략 및 내신 계획 수립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명확하고 전략과 계획까지 완벽한데 정작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목표한 내신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적, 전략, 계획 이 세 가지가 완벽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이 잘못된다면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시리즈의 마지막은 바로 과목별 내신 공부법입니다.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신 4주 전? 2주 전? 내신 전날? 아닙니다. 바로 평소입니다. 평소라는 것은 내신 기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우리가 평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평소에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놔야 내신 성적도 잘 받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때그때 정리 및 복습을 해놓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미리미리 실력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내신 기간 때 집중적으로 암기와 문제풀이까지 했을 때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평소에는 수업 대충 듣고 학원 과제만 열심히 하고 별도의 복습 및 공부를 하지 않다가 내신 기간에만 벼락치기로 4주 동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공부하지 않은 평소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선은 과목별 내신 공부법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공부를 해야만이 막무가내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내신 성적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을 통해서 과목별 내신 공부를 배우고 내신 공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목별로 내신 공부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신 준비 기간에도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내신 기간 때 나가는 학교 진도에 대해서 그때그때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신 임박 기간이라 할지라도 시험 범위가 다 나가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나간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고 앞으로 내신 기간에도 더 나갈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시험 범위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예측이 안 된다고 하면은 선생님의 수업 진도나 속도를 보고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놓고 미리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신 임박 기간 때 시험 범위가 다 나가서 그 부분만 제대로 공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설상 그 미리 준비한 양이 다 나가지 않더라도 시험 범위가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서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미리 다 해놓고 나간 만큼만 하는 게 훨씬 더 여유롭고 급한 마음도 안 생기겠죠. 미리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은 언제? 기말고사 또는 다음 학기 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말고사 다음 학기 때 공부량이 좀 더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과목별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입니다. 비문학,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등이 있는데 이번 시험 범위에 보통 지문이 있는 비문학과 문학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지문 또는 작품의 핵심 내용, 특징,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또는 필기했던 부분들 있죠. 나아가서는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 프린트 등을 여러분만의 노트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꼼꼼하게 외워 주셔야 합니다. 국어 시험은 그런 필기한 내용, 작품 핵심 내용, 학습 활동, 프린트 등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시험 전략 수립할 때 학교 선생님의 출제 경향 및 출제 스타일을 분석을 해야 된다 했죠. 그때 만약에 학교 수업 또는 모의고사 지문 외에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전에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친 부분도 시험 범위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 외에 아예 새롭게 다른 지문을 출제하겠다고 하신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처럼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내신에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대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수업에 있었던 지문 및 모의고사 지문 외에 전혀 새로운 지문을 출제한다고 하신다면은 내신 준비 기간에 매일 한두 지문 정도라도 비문학 또는 문학 지문 독해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어입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들 있죠? 이 지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설지를 보지 않고 완벽하게 해석을 하는 게 영어 내신 공부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해석한 것과 실제 해설과 비교해서 해석이 잘 안 된 부분이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설을 보지 않고도 영어를 한글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한글로 해석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요즘엔 더 커요. 지문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요 어휘, 어법, 문법, 지식, 구문, 그리고 접속사 같은 부분들을 함께 정리를 해서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특히 영어는 장문이 있습니다. 장문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글 해설을 보고 영어로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영어만 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 외에 우리가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다 해설을 보고 장문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서에 따른 참고서가 있어요. 참고서를 보시면 그 장문에 대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요 구문 또는 핵심 내용이 있는 문장들만 가지고 장문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서에 있는 중요한 파트만 장문 대비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장문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학교 수업 또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지문 외에 전혀 새로운 지문을 출제한다고 하신다면은 매일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한두 지문 정도는 지문 독해 훈련을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학입니다. 수학은 내신 기간 때는 개념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은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개념은 평소에 이해와 정리를 해 놓아야 되고요. 시험 기간에는 문제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또는 문제집 등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과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 또는 일반 시중에서 파는 문제집만 가지고 내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항상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특히 내신 시험에서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는 교과서의 연습 문제를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습 문제는 학교에서 풀 때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풀 생각 자체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수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문제부터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센, 개념 원리 같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야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시중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다 풀고 답을 매기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분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 번 다 풀었다. 틀린 문제가 완벽히 없을 때까지 반복 풀이를 해야 됩니다. 처음 풀 때 100개 중에 50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나머지 틀린 50개를 또 풀어요. 그 나머지 푼 50개 중에 두 번째 풀 때는 내가 30개를 맞췄다. 그럼 20개가 남았죠? 그러면 다음에는 남은 20개를 또 풀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풀었을 때 틀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까지 반복 풀이를 하는 게 수학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가 틀렸다면 그때 핵심 개념 위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수학은 계산 실수나 시간 부족으로 성적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풀 때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전용 노트를 별도로 만드셔서 교재 및 문제번호를 적고 문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마지막 답을 찾는 것까지 풀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다 막히더라도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면서 빠르게 실수 없이 푸는 전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수학은 문제풀이 전용 노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수학이 계산 실수와 함께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체크하면서 풀거나 아니면 시험 임박 기간에 내신 모의고사를 하나 따로 뽑아서 실제 학교 내신 시험에 맞추어서 실제 시간 훈련을 하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탐구와 한국사입니다. 탐구와 한국사는 수학과 다르게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도 교과서, 참고서, 프린트 또는 문제집을 참고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들을 반드시 본인만의 과목별 노트를 만들어서 빠짐없이 정리를 하고 꼼꼼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냐? 개념의 정의, 원리, 특징 또는 예시,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건의 배경, 전개 과정, 의의, 한계 같은 이런 내용들을 빠짐없이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내신은 알겠지만 중학교와 다르게 단답형 문제는 잘 없어요. 탐구 한국사는 모든 문제가 다 자료가 같이 나옵니다. 내신도 수능 모의고사 유사하게 자료가 함께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내신이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비하려면 개념 공부를 할 때 텍스트만 정리할 게 아니라 그 개념에 해당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고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라고 한다면은 표, 사진, 지도, 실험 또는 모식도, 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념을 잘 정리하고 암기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그 틀린 이유가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다면 해당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리한 노트를 보고 부족한 개념에 대해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 틀린 이유가 어떤 지문이나 선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분석해서 틀렸다면 해설지를 보고 이 선지는 왜 답이 되고 답이 안 됐는지, 이 지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지문에 해당하는 조건들은 어떤 개념과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지문 및 선지 분석력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개념, 지문, 선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줘야 하는 게 탐구와 한국사의 핵심 공부법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신 공부에 관한 모든 거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려드렸습니다. 내신 공부의 중요성, 즉 목적을 파악을 했고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전략, 그리고 계획 수립과 함께 과목별 내신 공부법까지 완벽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준 걸 잘 실천하셔가지고 이번 시험에서는 목표한 등급을 받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웃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화이팅!